여러분 경북 의성군 제 본적지기도 한데 이 경북 의성군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네요. 경향신문에서 의원님은 수주왕이라는 기획부도가 있었대요. 이 이후에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경북 의성군의 지방 의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의원 지위를 앞세워서 의성군의 수의계약을 많이 따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 놀라워요. 경북 의성군 지방의원 전체의 절반가량이 자신과 연관 있는 업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절반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따갔다. 이거는 좀 많이 심한데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절반이면 거의 다 했다는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충격인데. 어쨌든 그래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수사들 참 제대로 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추정컨대 의성군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와 또 경찰관들은 해당 지역에 계속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밀착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심도 좀 들고요. 그러면 좀 경북 경찰청 단계에서 움직여줘야 될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다리 건너면 연결이 다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검찰 조직과 달리 경찰 조직은 순환근무를 잘 하지 않고, 물론 고위급은 순환근무합니다만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그 지역에 계속 있거든요. 제대로 수사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충격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의성군 지방의원 전체의 절반가량이 자신과 연관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거는 좀 심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누차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습니다.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해 달라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어쨌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요.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후속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처음 출발이다.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수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힘입니다. 근데 이 수사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독점화되어 버리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는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권력기관 간에 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대통령님께서도 저랑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네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반드시 해야지요. 보안수사권 폐지 이제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 법 시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 부작용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추가 입법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 핵심은 수사 권력이 독점되거나 부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기준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안수사권 폐지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안 입법을 통해서 제대로 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보안수사권 폐지가 됨에 따라서 중수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을 하게 될 텐데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있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법무부 밑에 검찰이 있어서 법무부 힘이 너무 세다 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밑에 저희 같은 광역단체, 기초단체도 다 들어가 있고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도 들어가 있고 행정안전부 밑에 중수청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행정안전부 장관님 힘이 최고 좋은
일단. 근데 이 중수청을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우선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검사들 특히나 현직에서 제일 이렇게 수사에 날이 돼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저랑 친분이 있는 검사들한테 너 공소청 갈 거니 중수청 갈 거니 물어보니 대부분이 중수청보다는 공소청 쪽으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중수청의 수사 역량에서 모자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자꾸 또 드는 상황입니다. 태우야, 네. 넌 검찰이 무서워, 경찰이 무서워? 둘 다 무섭죠. 나도 그래. 난 태훈이가 제일 무서워. 사랑해. 아침 안 먹었다고 막 이만큼 뭐라 하고. 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네. 우리 태우의 주먹이 가까워서. 주먹보다 그 입. 그래. 너희 입. 의성군 관련 보도 계속 나오네요. 이야. 군의원 6천 회사 설립 2달 만에 수익이야. 냄새가 난다. 저게 의성군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아마 파면 전국적으로 네. 이런 비리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역할, 가장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참 이런 선례가 나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곱비 불린 가계대출 5대 은행의 대출 원래 은행은 대출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가계대출 총량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대출을 자꾸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미 총량제를 초과해서 추가로 배정했는데 그것도 이미 또 소진 다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유가 주택 구입과 우리 빚투라고 하잖아요. 빚내서 투자하는 것. 이것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출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집 사고 싶고 아무리 투자 금액을 늘리고 싶더라도 빚내서 하는 것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빚내서 하는 것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심각한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5대 은행에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하반기에 추가 대출, 꼭 필요한 분들께 대출을 하는 부분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대출을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투자 경쟁이 대단하지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는 등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구글, MS 이런 쪽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벌기는 적게 버는데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5대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취지예요. 2024년에 2,340억 달러를 5대 빅테크 기업이 현금 흐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10억 달러 남짓이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1,250억 달러. 와.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AI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여력 또는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건 당연한 상식이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경제나 이런 걸 보실 때에 좋은 부분도 봐야 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어제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 조직 개편안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핵심적으로 방점을 두었던 감사위원회 또 노동정책위원회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다 부결됐고 다 뺐습니다. 하지만 이걸 빼고라서라도 조직 개편안을 빨리 실시를 해야 인사이동을 할 수 있고 인사이동을 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께 원하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 다 포기하고 뺄 테니 조직 개편안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시의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조직 개편안을 어제 통과시켜 주셔서 이제 오늘 내일에서 인사이동을 위한 승진 인사와 인사이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에 총 758곳의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울산 지금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 전수 조사를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더위 쉼터 보통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밤 9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것을 또 지시를 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더운데 갈 곳이 없는 분들께서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가뭄 피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회야 후도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을 발령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울산은 물이 돈입니다. 지금 낙동강 취선에서 물을 사오고 있는데 생활용수도 부족할까 늘 좀 조마조마하면서 물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북도 더워요. 비도 안 와요. 전북도 같은 상황이시거든요. 그리고 네와리 불법 성토 현장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울주군이 행정 대집행 결정을 한다면 모자라는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먼저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또 관할 국회의원인 서범수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지금 관심 갖고 노력 중이신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 이후에 울주군의회 또 울주군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울주군에서 행정 대집행 결정을 해줘야지 우리 울산시도 울주군에 지원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울주군이 저희 쪽에 그걸 요청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그리고 법적으로도 국회 법을 좀 개정을 해서 더 이 폐기물을 발생한 책임자들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또 처벌 수위도 올리는 그런 법 개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님인 서범수 의원님께 좀 청을 드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이 정도 전하고요. 이제 댓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네. 신해 부사님께서 방송하지 말고 일하라. 네,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9시부터 근무 시간 시작 전인데 먼저 방송하고 있는 것이고 잠 줄여가면서 일하고 또 시간 쪼개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해 부사님께서는 방송이 싫으신데 왜 방송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좀 울산 분 같은데요? 그죠? 보시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왜 들어와서 굳이 하지 마라 하시는지 궁금하네. 왜냐하면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요, 보고 싶으신 분 들어오시고,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돼요. 네네. 선택권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녁으로 아침에는 신문 읽어드리고, 저녁에는 고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체력의 한계에 좀 봉착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6시, 7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새벽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그 시간에 시간짬을 내서 하루에 2번씩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는 좀 체력의 한계가 좀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신문 읽어드리면서 소통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 하고 네. 저녁에 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거나 네. 아니면 너무 좀 힘들 때는 살짝 생략하기도 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 구해도 될까요? 두 개 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저녁에는 하더라도 1시간은 너무 빡센 것 같고 네. 30분으로 좀 줄이고 알겠습니다. 아침 신문 읽어드리는 시간은 계속해서 챙겨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밤에 소통하는 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금 퐁당퐁당 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네. 닝글바구님께서 대실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 읽어드릴 때 잘못 읽어드린 것이 있나요? 네. 아니, 뭘 왜 대실망을 하시지?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네. 행복하시고 휴가가 계신 분들은 더더더 행복하시고 좀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빨리 끄십시오. 엔드 누르십시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알았어. 니 일부러 이렇게 시키려고 그래.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알았어. 야, 9시 넘어가면 안 돼. 자.